뭐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정치판에 미칠 영향. 나 정권 재창출 못하고 권력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제도 바꾸고 싶다. 소수 정당이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만들고 발언권을 행사하는데 이 연동형이 너무나 좋은 제도죠. 그럼 이거는 양당에서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죽기 살기로 양당 프레임에 전부 다 블랙홀처럼 쓸려가는 거예요. 국민 민심을 닮은 국회 이렇게 해서 다양화시켜 놓으면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정치가 안정이 되고 맞아요.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종대 뻥 뚫리는 TV입니다. 네. 오윤혜. 내 소개는 내가 할게요. 알았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요정 저는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탁구 복식조보다 더 환상적인 조합. 좋습니다. 김종대 오윤혜 이거 끝내주는 조합 아니야 이거?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뭐 오윤혜 씨가 그 아이디어를 내서 예, 네, 해주는 좋습니다. 거. 아이 뭐 저기 이 방송은 오윤혜 씨를 위한 헌정 방송이에요. 예, 그 막힌 데를 내가 뚫어드리는. 아 진짜요? 오늘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네. 법이 됐는데 네. 이게 정식 명칭이 뭐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그러니까 뭐 배달기사, 간접고용 노동자 이 비정규직들 많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 사용자가 법적 책임.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배달하는 분들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배달을 하는 업자고 내가 내 오토바이로 내가 배달을 하고 그러는데 저쪽에 그 뭐 쿠팡이나 뭐 배달의 민족 같은 데는 거기에 물건을 주는 그냥 거래처지.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노동자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각종 산업재해를 당한다든지 노동자로서 그 4대 보험이라든지 그런 혜택이 없죠.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강화해줘라. 요즘 과로사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물건 들고 어떨 때 아파트 올라갈 때 죽어나거든. 엘리베이터 특히 없는 곳에 아주 무거운 물건 들고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너무 예. 힘들죠. 그래서 과로사가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서 사용자에 의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쟁의 행위는 파업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 행동을 하고 네. 교섭을 할 수 있는 이걸 노동 3권이라 그래. 네. 헌법에서 보장 해줘요. 기본권이란 말이에요. 이건 노조의 단결권, 단체 행동권, 교섭권. 그런데 어디까지를 이 권한의 범위로 둘 거냐 해서 이걸 좁게 해석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노사 간에 극단적인 충돌이 벌어져서 막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이럴 때 회사의 기물이 파손될 수도 있고 생산이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것을 노동행위가 아니라 불법행위다 이렇게 되면 네. 회사가 손해본 걸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그 파업한 노동자들한테 다 물리겠다. 어머나.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물릴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수십억 원씩 막 날라와요. 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저기 재산 가압류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저기 모든 그 재산권을 상실하고 재취업도 못해. 이미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저 가압류된 노동자라는 게 다 알려지니까 그렇군요. 재취업도 못해. 완전히 한 가정이 파탄 나는 거예요. 그럼 노란봉투법은 이걸 어떻게 바꿔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쟁의 행위를 굉장히 넓게 조금 해석해서 정당한 저항권이다. 이럴 경우에는 가압류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노동자를 보호해 주려는 건데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건요? 그걸 못하게. 그것도 하지 기업에서 못하게? 못하게. 그러니까 오. 완전히 노동쟁의와 관계없이 뭐 고의로 회사에 뭐 손해를 끼쳤다거나 이런 건 해당이 아니라 네. 노동쟁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불가피한 거 아니냐. 네. 이런 걸 손해배상 가압류를 못하도록 하는 게 노란봉투법인데 네. 여기엔 사연이 있어요. 쌍용자동차 사태라고 있어. 과거에. 오래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돼서 네. 2000년대부터 원래 더 거슬러 올라간 97년 외환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건 빼고 네. 2009년에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 신청을 해요. 어렵구나 재정.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네. 그에 이어가지고 저기
회사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총 인원의 36%에 달하는 2,646명에 대해 가지고 해고. 하루아침에 밥줄을 내는 거야. 하루아침에. 그랬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노동자들 잘못이 아니고 이 회사를 외환위기가 겪고 나서 쌍용 자동차가 대우 자동차에 매각됐다가 네. 대우 자동차는 다시 상하이에 있는 중국 기업에 팔아버려. 그러면은 상하이 기업은 여기서 자동차 생산해서 생산 라인을 돌려가지고 그걸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왜 안 하지? 그냥 기술만 쏙쏙 빼먹으려고. 와. 기술만. 아니 회사를 자기가 운영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나 자동차 해야 돼 잘 모르고 그런데 자동차 기술은 탐이나 거기에 숙련된 노하우도 탐이나 그러니까 회사가 엉망이 돼가지고 그렇구나.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상하이 자동차라는 회사가 그랬어요. 네. 그리고 핵심 연구원을 중국으로 빼돌려. 그러니까 이거를 산 거는 위장으로 산 거고 그렇구나. 중국에서 자기들이 다른 자동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하루아침에 노동자들은 영문을 모르고 그렇네요. 이게 이래 되는데 아니 이건 다 경영진이 지들끼리 사고 팔고 이렇게 했는데 죽으라는 건 우리 보고 죽으란 얘기야? 이러니까 격렬한 충돌이 벌어져. 네. 근데 이래가 거의 뭐 10년 넘게 싸워가지고 일부는 복직도 되고 일부는 뭐 여러 가지 휴직도 되고 근데 이 과정에서 33명이 목숨을 잃어. 극단적 선택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극단적 선택이 뭐냐면 왜요? 어느 날 해고당하니까 그 남편이 가장이 이제 그 직장을 해고당하니까. 잃으니까 부인이 우선 서둘러 애들 학원 가는 것부터 끊고 그 다음에 밥상에도 나물 반찬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것도 끊고 그쵸. 모든 면에서 이제 생활이 추락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까지도 가족 그 맞아요. 투쟁에 가세하게 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이거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사 간의 충돌이 극심해졌는데 그 사이에 이제 회사를 점거하고 막 그 회사 측과 이 노동자 측이 물리적 충돌을 겪고 경찰이 뭐 최루탄 쏘면서 최루에 뿌리면서 뭐 이러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눈두덩이처럼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회사가 아까 말한 손해배상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 네. 물어내. 그러니까 1인당 수십억 원씩 청구가 청구가 날라오고. 어머나. 근데 그 청구서를 보는 순간 감당할 수 이제는 없죠. 저기 버틸 힘을 잃고 3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10년 동안.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그때 이 참극을 보고 전국에서 희망버스가 출발해요. 우리 저 쌍용 자동차 저 사람들을 구하자. 이래가지고 정치인도 가고 시민단체도 가고 노조도 가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긴급 구제하기 위한 모금을 해주자. 그래서 그때 노란 봉투에다가 네. 시민들이 성금을 넣어서 전달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구나. 그 희망버스 타고 가서. 그래서 돈이 많이 모였어요? 뭐 사실 완전히 해결은 못됐지만은 네. 그나마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거죠. 그 그랬겠네요. 다음에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서 회사가 이렇게 가압류 손해배상을 못하도록 법을 고치겠다. 그때 그게 2000 그때 뭐 9년 10년 이때 얘기한 게 이제 통과된 거야. 13년이나 걸려가지고.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13년이나 걸려서 어렵게 국회 통과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도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높아요? 다시 국회로 오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도 사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가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을 해가지고 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으로 확정이 됩니다. 몇 명이에요? 3분의 2 이상이면? 300명에 3분의 2면 180명입니다. 아, 그러면 11명 정도. 200명인가? 아, 그러네. 3분의 2가 되니까. 300명에 3분의 2면 200명이죠. 200명. 그러면 그 야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안 되죠. 여당도 필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농민들 쌀 사서 네. 그 국가가 그 부담해서 저 쌀값 폭락을 막자. 이걸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했잖아요. 거부권을 간호법도 거부했고 그런데 다시 의결을 못한 거지. 숫자가 모자라서.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진즉됐어야 돼요. 그때 민주당 의석수나 뭐 모든 게 얼마나 그 유리했습니까? 대통령이 또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받은 그만인데 그때 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거 알면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민주당이 한다 그러니 속 터집니다. 지금 속방 뚫어주신다더니 속이 칵 막히잖아요 지금. 아니 꽉 막혀야 돼 이거.
아, 이건 진짜 혼나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얘기한 모두 양국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다 그때 했으면 됐을 걸. 아. 그리고 또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방송법 통과시켰으면 지금 MBC, KBS 이 사태 안 나. 그러니까. 저기 미국의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가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독립돼 있잖아요. 우리도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지금 정권에서 그거 하려고 하니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을 찾아오다 보니 네, 그랬군요. 이거 사실은 여야가 반성해야 될 일이죠. 네, 특히 야당, 지금의 야당이 좀 반성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최근에 또 하나의 이슈가 바로 선거법에 대한 변화예요. 예. 선거법이 뭐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정치판에 미칠 영향 요거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1대1 과외를 시켜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해하면 우리 여러분들은 100% 이해하실 거기 때문에 쏙쏙 들어오고 아주 심플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의자에 앉아서 일할 때도 바른 자세를 하고 싶기도 하고 다리 붓기 같은 거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제품 없을까 그런 고민해 보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요 발 받침대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2단 받침대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올렸다 내렸다 해서 우선 자유자재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아까 여러 가지 실험해 보니까 높이에 따라 느낌이 그렇게 달라. 다를 것 어떨 같아요. 때는 사무실 안에서 안방에 앉아 있는 느낌도 줍니다.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습니다. 청소도 용이하고 단순하고 편리합니다. 특히 국내 특허 등록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일본까지 특허 충원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식탁에 앉았을 때 보통 의자들이 모니터나 책상 높이를 기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 다리 길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이 의자의 높이가. 그래서 식탁에 앉을 때 옆에 의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피거나 거기에 걸쳐가지고 다리를 올려놨었는데 요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편하게 공간도 덜 차지하면서 식탁 의자 하나만 있어도 되고 그리고 청소도 용이하고 다리 붓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회사 다니는 분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실 때 잠깐 쉬는 시간, 점심시간 때 이럴 때도 다리에 올려놓고 한번 편안하게 자세를 취해보시면은 마치 안방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네. 자, 펴고 발 받침대 요거 5년 품질 보증도 보장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믿고 구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펴고 발 받침대를 검색하시면 되고 저희가 댓글창에 링크 올려드리니까 여기 가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직장생활과 쉼을 위해서 펴고 2단 발 받침대 쏙쏙 들어오고 아주 심플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정치의 시한폭탄이에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도 이 선거법에 대한 야권 분열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안 돼요, 지금. 선거법 뭔데요? 자, 한번 봅시다. 네. 우리가 20년 전부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항상 그분들이 얘기했던 게 정치개혁인데 정치개혁은 선거법 개혁을 얘기했던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 정권 재창출 못하고 권력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제도 바꾸고 싶다. 어떻게 바꾸고 싶으셨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허구한 한나라당, 조선일보 매일매일 그냥 두들겨 패대니까 이 적대와 혐오의 정치가 지긋지긋한 거야. 이게 어느 날 보니까 큰 당 둘이 매일매일 링 위에서 죽자사자 싸우는 건데 이게 남북한이 이렇게 죽자사자 싸워도 중간에 완충지대가 있잖아. 왜 휴전선일 때 그 비무장지대가 있잖아. 거기서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떨어뜨려 놓고 뭐 완충지대를 만들고 제3지대를 만들고 이러면은 좀 이 싸우는 적대 혐오의 정치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51%만 얻으면 100%의 권력을 얻어요. 한 표라도 이기면 과반수 50에서 1%만 옮겨도 모든 권력을 다 얻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49%로 지면은 모든 걸 다 잃어요. 이게 지금 있는 선거 지금 양당 체제가 그게 이름이 양당 체제예요? 양당 민주당 국민의힘 네. 양당 체제. 다 잃어. 네.
그러니까 선거에서 저도 승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 아쉽지. 아쉽지. 네. 0.7% 차이로 저번에 졌지. 억울하지. 억울하지. 네. 근데 윤석열은 마치 자기가 100%로 그냥 나와가지고 네.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법에 나온 것보다도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해. 공기업 임원 3,000자리를 임명할 수 있는데 그니까. 그게 어느 법에서 그러라고 돼 있어? 처음 봤어요. 누가 그런 권한을 줬어? 그러니까 권력이 되면 제왕이 돼. 네. 너무 힘이 세지고 반대로 지면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니 네. 양당이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 그래서 지금은 양당 체제인데 이걸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싶어 바꾸느냐? 하셨어요? 선거법에서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당이 5%의 지지를 얻었어. 네. 그러면은 의석의 5%는 가져가야 돼. 네. 김종대 당이 5%를 얻었으면 5%를 가져간다. 5%를 가져가 5% 권한을 행사해야 돼. 네, 의석. 그러면은 이렇게 표가 이제 정당 투표가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몇 프로, 민주당 몇 프로, 네. 정의당 몇 프로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거를 나누는 방식은 비례대표 47석을 우리나라 300명 의원 중에 비례대표가 47명인데 이 사람들은 정당 득표율 순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해됐다. 자, 300명 중에 비례 47%는 약속을 한 거죠? 그냥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힘이 40, 민주당이 40, 정의당이 20이라고 하면은 정당 득표율대로 47%의 40%를 곱해. 그래서 국힘이 가져가고 그 자리를 그렇지. 민주당이 또 그렇게 갖고 가고 그렇게 가져가고. 이해됐어 이거는. 이런 걸 병립형 비례대표제라 그래. 지금 우리가 이래요?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걸 병립형 비례대표제라 그래요.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냥 단순히 곱해버리는 거야. 그냥. 네. 47명 중에 정의당이 10%다. 네. 그럼 4.7명을 가져가야 되잖아. 그러면 5명이에요? 5명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냥 나누면 47이 딱 숫자가 떨어져. 근데 여기에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당은 예를 들어 뭐 녹색당. 그런데 조건이 있어가지고 득표율 3% 이상 당만 3% 이상 당. 그 이것도 안에서는 사실은 잘못된 거야. 1%를 얻어도 한석이 되면은 가져가야 되는데. 하지만 3% 이상의 당에서는 3% 이상의 이것도 차별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병립형 비례대표제. 이걸 병립형이라 그래. 이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은 네. 어떻게 되냐면 큰 당이 비례대표를 또 대다수를 먹어. 그렇게 되겠네? 근데 이거는 불합리화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정치 개혁이 안 돼. 또 큰 당이 또 먹으니까?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요. 자, 정의당이 9%를 받았는데 의석의 300석에서 9%. 그러면은 대략 27석이잖아. 네. 300명에 네. 27석. 그러면은 비례대표에서 실제 지역구 의원은 한 석밖에 안 됐다. 그런데 27석을 가져갈 자격이 있는 당이니까 비례대표에서 26명을 당선시켜 주는 거야. 얼마 안 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얼마 안 남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11명 남는데? 그런데 봐봐요. 네? 모든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40%의 지지율을 얻었는데 얻었다. 근데 그럼 지역구에서 당선이 많이 돼가지고 그 40%가 지역구 의원으로 다 찼어. 이미 그러면 한 석도 못 가져가는 거지. 저 비례대표에서. 이거는 뭔데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거는 연동형. 이걸 연동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동형? 연동형이라고 하는 건데 조금 어렵지만은 약간만 참으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비례대표 의원들을 배분해 주는 거. 소수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지. 네. 지지율이 낮은 작은 당은 유리할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이게. 네. 이렇게 하면은 지역구에서 한 석밖에 안 돼도 비례대표로 20명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뭐가 좋은 거예요? 소수 정당이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만들고 발언권을 행사하는데 이 연동형이 너무나 좋은 제도죠. 그럼 이거는 양당에서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양당이 이걸 왜 뺏겨? 아니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원했던 건 뭐예요? 병립형이에요, 연동형이에요? 연동형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완충지대를 큰 당 두 당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제3당, 제4당이 있어서 네. 이렇게 다당제로 정치가 무지개 색깔로 골고루 이렇게 해야 소수자가 대변이 되지. 장애인 대표도 있어야 되고 여성 대표도 있어야 되고 녹색당 환경 기후 위기하는 운동가들도 대표가 있어야 되고 문화예술가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좀 골고루 그게 연동형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율만큼 정당의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연동형 그렇죠. 비례대표제?
그러면은 40% 50% 지지는 아니지만 뭐 10% 20% 받는 정당이 의석수의 10% 20%를 가져갈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거니까 오. 국회가 어떻게 되겠어? 다양해지겠지. 그렇네. 사실- 오윤회당. 오윤회당도 가능하지. 난 상식당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국회 안에 정당이 많아지겠지. 엄청 많아지겠네.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 가면은 원내 한 7개, 8개 당이 진출을 해요. 우와. 자, 그럼 과반수 당이 없어. 네. 그러면은 어떤 정당하고 제휴를 제안해서 우리가 합치면 지지율이 50%가 넘어. 네. 이런 연립 정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 정당을 연립을 해서 이게 연립, 연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네. 정당들 간에 짝짓기라고 제휴를 해서 우리 둘의 의석수를 합치니까 500명 의석인데 250석이 넘어. 그렇게 되면 직권 자격을 주는 거야. 그건 뭐야? 협력을 해서 직권 여당이 되는 거야. 과반수를 넘겨가지고 연립 여당을 만드는 거지. 연립 여당을 만들어서 집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병립형이에요, 우리나라는?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체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을 잘 유지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요.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을 분석해 드립니다. 자,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하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 회사 이익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합리적인 상품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상담은 무료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험 설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my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는 마이보험 체크로 채널 추가하시거나 대표 번호는 1800-7917로 전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 설계는 마이보험 체크! 하루에 10만 번씩 움직이는 관절 건강을 위해 프리미엄 관절 건강 기능식품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평관보는 79년 전통입니다. 믿을 수 있는 JW 중일제약에서 품질을 보증했고 식약처 6중 기능성 인정했습니다. 관절, 연골, 뼈 건강까지 고려한 흡수가 좋은 액상형 레시피고 보스웰리아 녹용, 글루코사민 등 프리미엄 부원료 30가지로 함께 되어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 MSM과 NAG 식약처 권장 1일 섭취량 100%를 충족시키는 꼼꼼히 만들었습니다. 예, 100세 시대니까요. 관절 건강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미리미리 챙겨야 됩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관절 움직임. 네. 얼마나 생기가 넘치고. 평관보에서 특별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2+2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요즘 너무 추워져서 평관보로 함께 부모님께 선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포털에 평관보 이벤트 검색하시거나 1588-3831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절 건강은 평관보! 우리나라가 이제 내가 현재는? 이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는데 둘 다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비례대표 50%는 연동형으로 하고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요? 비례대표 50%는 연동형? 연동형으로 하고 네. 나머지 50%는 기존 방식대로 병렬형으로 하고. 병렬형은 뭐야? 병립형은 병립형으로. 아, 병립형? 그러니까 무슨 너무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하자는 거야? 준연동제라 그래. 예, 이때부터 머리가 아파지는 건데 지금 우리가 100% 연동제는 못 해주겠다. 큰 당도 비례대표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50% 비례대표 의원은 기존의 큰 당들이 가져가듯이 먹겠다. 네. 저 작은 당에 줄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는 50%만 가져가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47명을 다시 반으로 쪼개.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보장을 해주는 거야. 300명 중에 47명이 비례대표예요? 예. 그래서 47명 비례대표를 딱 묶어놓고 네. 요 안에서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절반만 연동제로 가져가. 그 당 지지율에 맞춰서 맞춰줄게. 23명. 요렇게 하니까 이게 뭐 해도 표시도 안 그렇네. 나고. 그럼 지금 이탄희 의원이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나와서 설명하는 건 뭐예요? 지금이 준연동형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계속 고수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그대로 가자? 지금 큰 당이 병립형으로 회귀하려고 그래. 큰 당 어디요? 민주당하고 저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반발을 하고 나선 거지. 이러면 선거제도 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또 큰 당들만 나눠 먹겠다는 얘기가 그렇네. 되니까 네.
그건 안 된다. 이 뭔 선거법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데요? 국회 동의요? 아니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가지고 표결해서. 표결로? 근데 지금은 저기 그 2019년에 이 준연동형제를 도입할 때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몸싸움 해가지고 민주당이. 네. 그랬는데 그 뒤에 비극이 일어났지. 뭐요? 이게 한국 정치사에 가장 나는 어떤 그 치욕적인 정치 파동이라고 보는데 네. 위성정당 창당. 그건 또 뭐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봐봐. 국민의힘이 이제 비례대표에서 한 10석 손해보게 생긴 거야. 준연동형제로 가니까. 네. 기존의 그 정당으로 병립형으로 나눠본 거에 비해 10석 정도 손해보게 생기니까 유령 정당을 하나 만들어. 예를 들면 뭐예요? 제가 알만한 게 유령 정당이 뭐예요? 지금 다 없어졌어. 아. 유령 정당을 이제 위성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네. 유권자들한테 정당 투표는 국민의힘 찍지 마시고 여기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위성정당에서는 비례대표만 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지역구 출마자가 한 명도 없거든. 네. 근데 이제 저기 국민의힘 지지율 40%가 그리로 갈 거 아니야. 위성정당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47명에 40% 내놔.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가져갈게. 이 작은 정당이. 그래서 비례대표를 왕창 먹은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합당을 하면은 이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됐어요? 됐어. 뭔데요? 그래서 그때 이름도 기억 안 나. 그냥 한 달 만에 떴다방처럼 떴다가 선거 진짜요? 끝나니까 없어지고 다시 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다시 흡수가 된 건데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손해보게 생겼잖아. 우리도 위성정당 창당해. 이 선거제도 개혁이 실패. 꼼수로 다. 위성정당을 못 만들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거법에 위성정당 방지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요? 나왔어요? 그게 나왔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지. 그 큰 당은 싫으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잔머리들이 엄청 돌아가네. 그러니까 우리 머리 아파요. 그랬는데 내가 국회에서 작은 소수당의 의원을 해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나누더라고. 이제 돈이나 이 자리를 어떻게 나눠 먹는가를 보니까 네. 예컨대 국고보조금이 100억 원이 나왔어. 네. 100억 원이 나왔는데 그 중에 50% 50억 원을 양당이 나눠가죠. 반을? 큰 당이? 네. 큰 당이 나눠가죠. 네. 그럼 나머지 50이 나눠볼 거 아니야. 네. 그걸 의석수 순대로 잘라. 그러면 2번 받아가는 거지. 큰 당들은? 그렇지. 또 받아가요? 오. 그렇지. 이제 나머지 50%를 나눠주고. 저기 의석수대로 국민의힘 그러면은 결국 소수당한테 맨 나중에 찌끄레기가 오는 거지. 원래 국가가 국고보조금을 주는 거는 정당들끼리 의석수로 배분하려고 100억 원을 편성했는데. 아니 그럼 처음에 50% 나눠간 거에서 끝내야지. 양당이 뭘 또 가져가요 의석수로? 또 가져가. 그걸 없애.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이걸 룰을 큰 당이 짜는 거야.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요. 그 다음에 특별활동비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작은 당은 20석 이하 당은 아예 안 줘요? 자격을 박탈해가지고 1원도 안 주고 큰 당이 다 먹어. 아니 그럼 큰 당이 일을 많이 하든가.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제도가 돼가지고 저 작은 당 20석 이하 당은 상임위원장도 안 시켜줘. 그 다음에 국회 그 운영하는 그 원내대표 회담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선거제도로 일단은 죽여놨지. 두 번째는 어찌어찌해서 몇 명이라도 진출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국회 운영을 협의하는데 앉을 자리가 없죠. 그렇네. 돈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2중 3중으로 또 큰 당이 해먹어. 이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양당 정치를 뒷받침하는 걸로 다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꿀 수가 없겠네요. 왜냐 큰 당이 결정한다면서요. 큰 당이 결정하니까. 자기 바꾸어서 누가 자기 내어주려고 하겠어요. 우선 작은 당은 교섭단체가 될 수 없게 해놨고 그 다음에 국회 들어오면은 예산, 자리, 의사결정에서 다 소외돼. 다 소외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죽기 살기로 양당 프레임에 전부 다 블랙홀처럼 쓸려가는 거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나 민주당도 싫고 국힘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지. 기권하게 돼요. 갈 데가 없는 거야. 투표를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바꾸려면은 지금 선거법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좀 나아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독일식 선거제도입니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양당제잖아요. 오늘날 정치 불안이 어떤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냐?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근데 독일은 총리제잖아요. 네. 의원내각제죠. 네. 그 대통령제가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연립정부가 되는 거고 의회에서 선출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의원 내각제로 안 되더라도
근데 대통령제 하에서도 일단 국회 권력은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죠. 대통령 빼고 총리 빼고 국회의원만 가지고 순수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정치의 신뢰도가 높은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이 민의가 정치에 잘 반영되는 나라예요. 독일만 해도 정치 신뢰도가 70%가 넘습니다. 진짜요? 스위스가 제일 높아요. 거기 거의 80%에 육박하거든요. 스위스는 뭐예요? 스위스도 이런 다단계예요? 어떤 소수당이 다 보호되는 체제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의회에 있다. 국민 민심을 닮은 국회. 이렇게 해서 다양화시켜 놓으면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정치가 안정이 되고 맞아요.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 뜻이에요. 특히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었던 노동 환경이 얼마나 지금 열악합니까? 그럼 예를 들어 노동당 같은 게 있어. 그럼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의석수도 조금 있고 거기에서 뭔가 또 의견도 발휘되고. 그렇죠. 이렇게 좀 다양하면 참 다양하게 좋겠네요.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당 프레임에 끝까지 쟤를 죽여야 되고 끝까지 쟤를 밀어내야만 내가 생존하는 이게 이스라엘 하마스 같이 싸워야 되는 이 룰에서는 승자 독식 구조 이런 어떤 그 정치를 이제는 끝장을 내야겠다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때 그 한나라당의 연정을 제안하고 장관 자리 주겠다 이랬던 거라든가 이 선거법은 바꿔야 되겠다는 거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필생의 신념이 와. 이제는 이 한국에서 파당 정치 옛날 노론 소론 싸우듯이 조선시대 이제 이 시대 끝내는 게 네. 나는 권력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고 싶다. 정말 이 얘기를 한 노무현 것이지. 대통령을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진짜 이분은 많이 앞서가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곧 내년 총선이 이제 한 5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야 될 얘기는 어느 당이 몇 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떤 정치로 가느냐. 사실 우리 같은 꼰대들한테는 야 이번에 과반수 얻어야지 이번에 선거 이겨야지 이런 얘기가 어울릴 법하지만 네.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도 그런 프레임을 물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다음 세대한테 다른 정치를 만들어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서 우리가 네. 해줘야 젊은 사람들이 숨을 쉬지. 맞아요. 무조건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그러면 중국집에 가서 메뉴가 2개밖에 없어. 짜장면하고 짬뽕밖에. 그럼 맛이라도 있든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둘다 맛이 만들어 없어. 그때 볶음밥도 있고 탕수육도 있고 네. 이렇게 식탁을 차려드리자. 그러면 지금 선거는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차선을 뽑는 선거가 돼. 난 민주당 좋아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는 민주당 주는 거야. 이렇게 선거가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정확하게 과외가 된 것 같아요. 그래? 결론만 얘기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을 때 다당 구조가 생길 수가 있다. 국민의 지지율만큼 국회 의석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 선거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 오늘 김종대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이해가 제가 됐으면 여러분도 되셨을 겁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봐보고 선거법이 조금이라도 바뀌어가지고 완벽하게는 못 뒤집어도 서서히 변화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 신세대 청년들에게 우리 기성세대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서 어떤 공화국을 만들어서 네. 이 젊은 사람들이 다양성이 숨을 쉬고 나를 대리하는 대표자를 뽑는 이런 어떤 길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습니까? 바로 정치개혁이다.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아이고. 선거법 과외 성공입니다. 출마하세요. 내가 밀어드릴게. 우리 오윤혜를 비례의원으로 만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됐거든요. 네, 전 지금 행복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오윤혜 뻥 뚫리는 TV.